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건만 도대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네요. 전쟁 중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겁에 질리고 참혹한 생활을 할까는 가히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 사망자 수만 벌써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서 그들도 우리처럼 일상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이 갈수록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대만 해협 역시 긴장감이 부쩍 커지는 가운데 2년 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등 아주 살벌한 뉴스들이 언론에 도배되곤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과거 역사가 증명했듯이 너와 내가 따로 없고 국가와 백성들의 삶이 모두 참혹할진데 그러면 정치 경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문학이니 예술이니 스포츠니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역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쓸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는 서점에 들러서 좀 더 아주 특별하게 책을 선정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 뜻을 세워 길을 열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이상우이며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 책의 출간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절대 군주제의 착취 대상으로 지배받던 조선 왕조의 백성들을 일찍이 눈뜬 깨인 지식인들이 가르쳐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국민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뜻을 가진 오늘의 지도자들이 내일의 한국을 만든다. 뜻을 세워 나라의 앞길을 여는데 헌신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았다. 이 책은 체계적인 역사책이 아니다. 험난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사람들 중에서 나라 사랑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을 조명해 보려는 이야기이다. 그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찾아보기 위해 시도해 본 책이다. 전체적으로 책에 실린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 선생,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이병철, 정주영 등 그동안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리더십이 뛰어난 57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지면의 한계상 깊이는 좀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훑어보기에는 나름 괜찮은 책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책에 열거된 지도자들 중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금의 국제정세가 평화가 아닌 전쟁과 충돌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 모두가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래 국가안보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 이북에서 가장 무서워한다는 이 책 속의 김관진이란 분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책 내용과 더불어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일단 책 내용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뒷부분에서는 인간 김관진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대대장 시절의 리더십 이야기 및 일화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혼을 불어넣은 사람. 한국군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현대전의 경험을 가진 60만 병력의 대군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4, 5위 강군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군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급 부대까지 전투 지휘 운영은 우수한데 군 전체의 운영체계가 미흡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6.25 전쟁 때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되고 그 사령관은 미국군 장성이 맡게 되었다.
한국군 장성 중에는 군 전체를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장성이 없고 독자적 전쟁 기획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맹은 언제라도 해지될 수 있다. 1970년대 초 미국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 미군 철수를 결정했을 때 한국 정부는 크게 놀랐다. 북한이 핵무장, 장사포, 지대지 미사일로 무장하게 됨에 따라 전략도 적극 억제로 바꾸게 되었다. 북한이 공격을 시작하려 할 때 발사 직전에 무력화시키는 선제 타격을 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전력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른바 3K 전략을 갖추어 적이 공격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전방에서 북이 간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 선공격 원점 타격 후 보고라는 적극적 대응의 교전 규칙을 마련하였다. 이런 전략 체계를 확립한 장군이 있다. 김관진 장군이다. 김관진 장군이 다듬어 내어놓은 적극 억제 전략을 소개한다.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나의 정체성을 감수하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공존하는 소극적 평화가 있다. 김관진 장군이 다듬어 내어놓은 적극 억제 전략은 적극적 평화를 확립하는 전략이다. 적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여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기본 틀이다. 적극 평화를 위한 군사력 사용 원칙으로서 제시한 적극 억제 전략은 세 가지 군사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첫째로, 상대방이 미사일 공격을 시도할 때 공격 직전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사전 공격, 킬체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는 사전 공격이 실패했을 경우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 KAMD이다. 셋째는 대량 보복을 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공격 자체를 할 마음을 못 가지게 하는 대량 보복 능력, KMPR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를 삼축체제, 3K 전략이라 부른다. 김관진 장군이 다듬어 내놓은 삼축체제는 한국군의 존재 의의를 분명히 밝힌 한국군의 혼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장군은 확고한 의지를 가진 야전 지휘관으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적극 억제 전략 수립도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규모와 장비 면에서 세계 4위를 자랑하는 한국 육군을 독자적 전략 체계를 갖춘 자주적 강군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헌은 남다른 김관진 장관의 뜻과 군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 장군은 뜻과 헌신으로 한국군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는 데 공을 세웠다. 군 경력을 개인의 영달에 사용하려던 군인들과 달리 김관진 장군과 같이 군의 영혼을 불어넣는 데 뜻을 두고 헌신하는 장군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국민들도 군 장성 못지않게 군을 아끼고 있다. 국민 모두가 상무정신을 가진다면 한국은 자위할 수 있는 강병을 만들어 유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책 내용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은 많이들 아시지요.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깔끔한 성공이 그것이고요.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을 때 판문점에서 마라톤 철야회의를 하며 당시 북의 2인자였던 황병서를 굴복시키고 8.18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최초로 공식적인 북측의 사과를 받아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분께서 야전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시절에는 과연 어떤 일화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4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중동부 전선 최전방은 그야말로 한겨울이면 최소 영하 20-30도가 기본이지요. 그곳은 10월이 오면 벌써 내복을 입기 시작하여 4월이 되어서야 벗는,
그야말로 냉장고가 따로 없는 첩첩 고지대 산악지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는 수은주가 맨 아래로 내려가서 항상 멈춰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1980년대 중반 한겨울, 철책을 들어가기 전 완전 군장으로 전 부대원이 야간 산악행군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소엔 7, 8시간이면 충분히 행군을 마치고 돌아올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온통 눈으로 뒤덮인 산악은 완전 군정을 한 약 600여 명의 대대병력에게 쉽게 전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첩첩산중, 캄캄한 밤에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700m에서 1000여 미터나 되는 온통 눈으로 덮인 산들을 계속 넘는 고지대 산악행군. 저녁 5시에 출발한 대대는 새벽 4시쯤이 되자 거의 탈진들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그런데 정체되었던 부대 행렬의 보폭이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전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탈진하고 지쳐있을 때 대대장님이 갑자기 부대의 맨 앞 선두로 나서시는 것이었습니다. 맨 선두에 서서 눈 덮인 산길을 몸소 헤치고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전진하면서 전 부대원들을 이끄는 모습. 결국 오전 9시경에 전 대대원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부대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4시간의 야간 산악행군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군인의 길이구나.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몸소 몸으로써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느끼면서 그가 참 멋있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그 광경은 지금도 눈 덮인 높은 산들을 볼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GOP에서의 일입니다. 최전선 철책에서 있을 때 정말 제 눈을 의심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철책을 들어가면 통상 1년 동안 철책 근무를 서고 다른 부대와 교대를 했던 시절이었죠. 철책에 들어가기 전 우리 부대는 유독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지역은 유독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거니와 한 해 전에도 아군끼리 교전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후딱하면 지뢰사고가 나서 헬기도 자주 뜨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고지 산악지대라 1개 소대를 가려면 무려 1000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하는, 그래서 무릎이 항상 아팠죠.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험준한 산악지대였죠. 1년이 거의 끝나갈 어느 봄날 무렵 대대장님이 사단 작전 참모로 전출 명령이 났습니다. 전출 가식이 바로 전날이었을 겁니다. 우리 대대는 화공작전, 즉 불모지 작업을 하게 되었죠. 불모지 작업이란 풀이나 나무가 무성하여 여름이 되면 침투하는 적 경계에 방해가 되니 그것이 무성하기 전에 불로 태우거나 하여 전방을 환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철책 너머는 사실 길이 아닌 곳은 전부 지뢰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숙련된 병사 몇 명이 들어가서 길을 개척하고 그 다음 본진이 들어가서 지뢰 탐침을 해가며 사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진이 들어가기 전인데 대대장님께서 본진에 앞서서 철책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정말 깜짝 놀랐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온통 지뢰밭인 그곳에서 직접 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내일 사단으로 전출 가실 분이 말입니다. 만약 어느 한순간이라도 한치의 실수라도 생기면 그야말로 생사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을 병사들이 앞서서 서슴없이 들어가시는 모습.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광경을 본 병사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언젠가 저랑 친하게 지내는 같은 부대 동기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군대 시절 대대장님이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간에 계급에 대한 차별 없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 감동을 받았었다고요. 그래서 당장 전쟁이 난다 해도 저분을 믿고 따르면 최소한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군 시절 내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때 이순신 리더십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23전 23승의 신화를 달성한 삼도 수군 통제사, 즉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서슬퍼런 엄정한 군기로 유명했으나 부하들의 존경도 역시 한 몸에 받았다지요. 대장선을 타고 진두지휘하며 13척으로 무려 133척의 왜적들을 섬멸시킨 명량해전 등 무패신화. 결국 이순신 장군도 이러한 리더십의 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일까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꽁꽁 겨울밤에 철책을 지킨다는 것은 병사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따르곤 합니다. 그래서 격려 및 긴장 조성의 목적으로 대대순찰을 주기적으로 돌게 되죠. 그때 밤이 깊도록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군사 지식 위에도 얼마나 많은 분야를 알고 계시는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철학, 심지어 예술까지 그 관심과 깊이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남다르셨는지, 그럴 때 마치 이분은 꼭 군인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그분을 이렇게도 느꼈었지요. 문무를 겸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분을 두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요. 합참의장을 끝내고 군복을 벗으실 때의 일입니다. 동기 몇 명이서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신문은 온통 김관진 장군이 94년형 크레도스를 탄다는 등 신문에 도배가 될 즈음이었죠. 실제로도 그분은 군대와 일밖에 모르시는 청렴한 분이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약수터나 다니시면서 편히 쉬시라고 하셨더니 우리나라는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당신은 그 사람들 뒤에서 글이나 쓰고 군 연구나 하시겠다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겸손하게 말씀하시던 분. 그러시더니 그 이후 두 정권에 걸쳐서 장관을 하시고 안보실장까지 역임하시더군요. 아마도 낭중지출한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그렇게 좋아하고 검은 장갑이란 노래를 즐겨 부르시던, 부하가 가족관계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한없이 따스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시던 인간적인 모습. 전후신문에 시 두 편 나온 걸 보시고 전화를 주셔 야, 네 시가 신문에 나왔네?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기뻐해 주시던, 그래서 그땐 또 이렇게 느꼈었지요. 이분은 누가 보아도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범접하지 못할 엄청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면 분명하지만 어쩜 우리처럼 그냥 보통의 따스한 인간애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훗날 역사에서 기록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이야기할 때 김관진, 이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또 회자될 터이니 이런 깨알같은 이야기도 리더십이 달인 김관진, 인간 김관진을 알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이 알려지지 않은 군 시절 일화를 책 내용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엔 이 책에서 소개된 분들 중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책 내용 소개와 더불어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해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올겨울은 특별히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 군 시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상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